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어제 우리가 그 폴란드에 그 떨어진 미사일이 혹시라도 폴란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결론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러시아 미사일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아직도 지금 보는 전부 안개 속입니다. 지금 네. 나토 사무총장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네. 중간 발표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 새벽에 뭐 엄청나게 많은 네. 얘기들이 들어왔는데 종합을 해보니까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미사일 가지고 요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요격하는데 이제 그 요격하는 그 레이더라든가 방공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미국이 최근에 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맞춘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그 유탄이 이제 폴란드 쪽에 떨어져서 두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면 그게 러시아 미사일입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그런 아까 얘기군요. 우리 이마란트 네. 파운드 얘기를 했지만 나토 총장 얘기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군사적으로 뭐 나토를 겨냥한 거 없다고 계속 이제 가라앉히려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네.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뭐 우크라이나는 계속 뭐 지원한다, 뭐 자율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누구 책임이냐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잘못했다. 뭐 그렇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요. 네. 부부싸움을 하는데 네. 이제 술 먹고 들어와서 했는데 화가 나니까 남편이 무슨 뭐 담배 피우다 이렇게 던져서 약간 불이 났는데 네. 옆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선 옆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 딱 그런 거 뭐 미필적 고의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젤렌스키는 뭐 계속 뭐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냥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하면서 기자들이 그러면은 나토 그 방어망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확대를 할 거냐 그랬더니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선을 딱 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는 어떻게 하든지 직접 개입하는데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완연하고요. 젤렌스키는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는 모습이 완연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설명해 주신 얘기가 대체적으로 맞다면 그러면 고의적으로 쏜 거는 아니다. 예. 거기까지는 지금 좀 그리고 예. 그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전에 그 송유관 폭파 네네.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건 뭐 그렇죠.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네네. 했는데 지금 그거 벌써 몇 달 지났죠. 결론 안 났죠. 결론 안 나죠. 예. 그냥 안 나는 거죠. 안 나는 거죠. 네. 제 생각에 네. 이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이것도 네.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 네. 뭐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저 러시아 국방부는 거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밀 폭격하고 군사시설만 공격을 했다. 그리고 그 폴란드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34km 바깥에 있는 데를 우리가 정확하게 공격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어제도 제가 뭐 80km 네. 얘기해서 네. 과연 그 정도 오차가 되겠느냐 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러시아는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한테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거기 가서 물어보고 좀 진정 좀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러시아는 좀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러시아 미사일이 나갔는데 폴란드가 여기서 쐈어요. 네. 이거 맞췄어. 그 마침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러시아가 예전에 줬던 미사일이라는 미확인 보도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 떨어져 갖고 폴란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맞힌 게 러시아 폭탄입니까? 이쪽 폭탄입니까? 이거 결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렵겠네요. 그게 현장 조사하고 뭐 이제 해서 해봐야. 하겠다고 하는데 해봐야. 예.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예. 뭐 다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고 결국은 진짜 그 말도 맞네요. 전쟁이. 그러니까요. 네. 전쟁 탓입니다. 예, 예. 사실 지금 완전한 결론도 없고 말이 여기저기서 입장도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정황은 정리해 보니 그렇다. 불난 옆집에서 왜 부부싸움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묘한
글쎄 비유가 좀 어떤지 아, 좋습니다. 근데 진실은 어딘가 뭐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게 아니어야 좀 안정되는. 그 러시아 건 아니라는 그러잖아요. 식의 것도 뭐 미국 나토가 사실상 그 러시아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말을 정도 뭐 요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했겠지만 러시아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더 묻지 마.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젤렌스키도 러시아가 쏜 걸로 자기는 믿는다. 러시아 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러시아가 쏜 걸로 우리 국방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서 나는 믿는다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사 더 하자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네. 미국 쪽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그 미사일 행적 같은 걸 보니까 아마 러시아가 쏜 게 unlikely 이런 표현을 네,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그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점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그 당일 그런 일이 터졌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러시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이게 또 참 묘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가 러시아 미사일 요격에 100% 성공률을 보였다. 또 이 와중에 또 방산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미사일도 거기 우리 미사일망도 거기 관여이 돼 있다는 걸 시인을 한 거죠. 참 복잡합니다. 그렇네요. 그러게요. 그런가 하면 네. 또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예, 겁니까?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하고 이제 전화로다가 관련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게 우리하고 관련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요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이 이번에는 신중하게 반응한 점을 주목한다. 네. 이건 상당히 좀 예, 의미가 묘하네요. 있죠. 예, 묘하네요. 예. 그리고 네. 네. 그 이제 이런데 이제 여기 조금 전에 그 CNN이 그 보도한 게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가 어제 출마 선언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하면서 저도 뭐 그 회견 안 봤습니다. 떠날 뻔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CNN이 트럼프가 한 말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아프간 철군부터 시작해서 무슨 네. 뭐 백신 문제 뭐 모든 걸 다 자전 바이든 건 물고 늘어졌는데 그 20가지를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면서 틀렸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여기도 폴란드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아마도 러시아로부터 발사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에 미국이 좀 굉장히 신중한 걸 주목한다고 했는데 예. 트럼프는 사실 그동안에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뭐 반응을 안 보이겠죠. 저는 트럼프가 또 한번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그렇네요. 예. 어쨌든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는 그래서 데 대해서는 그렇죠. 정말 물론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또 뉴욕 타임스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주로 이제 그 재래식 무기를 싸우는데 이 와중에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시험하는 장으로 쓰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분석됐습니다. 아까 오스틴 국방장관이 거봐 우리 방공망 효과 좋지 한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다른 얘기 좀 해보면 네. 그 정상 선언 그거 G20 이요. 네. 그게 채택이 된 것 같아요. 네, 발표가 네. 됐습니다. 네. 어제도 뭐 초안 네, 뭐 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굉장히 뼈덕거렸죠. 네.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조코이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의장 네. 이틀간 회의를 주재를 네. 했죠.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전쟁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막식 전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빨리 이걸 우리가 뭔가를 결론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네. 자, 어쨌든지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충이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G20이 뭐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건 들어갔군요. 그 대신 네. 대다수 회원국이라고 좀 제한적으로 그런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 대한 다른 견해와 다른 평가도 있다. 이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죠.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전쟁이라 그러지 말고 위기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줄타기를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이번에 개발도상국들이 G7 선진국하고 중러시아 간의 이런 그 가교 역할을 톡톡히 잘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개도국들이 좀 목소리가 커졌다. 그 바람에 이 성명에 이제 기후 위기, 뭐 식량 문제, 그다음에 뭐 경제난 같은 게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절충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포함이 돼서 나름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전쟁 당사국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여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제 러시아 쪽 반응이 가장 궁금하지 네.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 같은 게 들어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정도면 뭐 우리 뭐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발다이 국제 토론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러시아 쪽이지만 그래도 꽤 이름이 있는 그런 국제 문제를 많이 논평을 하는데 거기 관계자를 타스 통신이 이용해서 이번 G20 정상회담이 서방과 다른 회원국, 그러니까 개도국을 얘기하는 거 있죠. 간에 그 심스, 그러니까 분립을 노출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G20이 전 같지 않을지 뭐 선진국제에서는 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개도국들이 이제 회원국들이 제법 목소리를 냈다는 식의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보시는 거죠. 네. 예.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실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겨울에 어느 정도 전쟁 출구 전략이랄까 좀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가나 싶은 기대가 이번에 또 꺾이나 이런 우려감이 또 짙어졌는데 또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대판 싸우고 나면은 좀 풀어져가지고 대판전 하면서 또 오히려 더 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글쎄 뭐 그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 전략 네. 확실히 그쪽으로 큰 흐름은 가는 것 같은 조짐들이 또 그래요?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예. 우선 CIA 국장이 그저께 그 전날 앙카라에서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저께죠. 또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전격적으로 방문해가지고선 젤렌스키하고 그쪽 정보 관계자들하고 만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설리반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젤렌스키 만나가지고선 조금 뭐 평화협정 같은 걸 좀 해보는 게 어떠나 싶고 좀 떠본 걸로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외신이 뭐 등 떠민다 하니까 이제 백악관 쪽에서 그거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해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이런 거를 좀 뒷받침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네, 그렇네요. 이 예. CIA 국장 번스죠. 이 사람은 직업 외교관, 외교 경력이 한 30년이 넘는 사람인데 오바마 때도 그 이란 핵 합의 네. 타결 배우 인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우디, 뭐 아프간, 러시아 같은 데로 해서 계속 조율도 해왔죠. 네. 그래서 백악관 쪽에서는 뭐 이번에 뭐 번스가 가서 무슨 뭐 평화협정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선은 긋지만 어떤 그 마크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관측들이 되고요. 네. 또 조금 전에 보도된 걸 보면은 미국 합참 의장도 회견에서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그 전투가 조금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강 상태일 때.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맥이 다르긴 하지만요. 타스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 네. 그 트랜스네프트 이게 러시아에서 제일 큰 송유관 운영사인데 네. 이 이제 우크라이나 경유해서 헝가리 이런 데로 유럽으로 이제 그 공급을 하는 게 지난 15일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력난 때문에 도저히 그 가압을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통보를 받았다는 분에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재개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자우지간 우크라이나 통해서 석유가 다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더 다른 맥락인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그 와중에도 또 국채 루브라 국채 경매를 했는데 그저께 했는데 뭐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하루 해서 그러니까 주간 경매인데 한 137억 달러어치를 소화시킨 모양입니다. 그게 그동안의 기록보다 한 2배 이상. 이런데 지금 지금 3분기도 보니까 마이너스 4% 성장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내년에는 GDP 한 2% 정도의 재정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한 3조 5천억 루블 정도로 차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 반응은 좀 이렇게 호의적인 것 같다는 네. 게 분석인데요. 이게 뭐 최근에 이런 좀 화해적인 분위기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물론 볼까요? 러시아 경제도 근데 뭐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예.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이렇게 국채 루블화 국채에 대한 이렇게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도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기대감 같은 게 아닐까도 한번 네.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주식시장이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 그렇죠.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좋아지면은 이게 좋아지면 뭐 시장은 뭐 환호할 것이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웬만한 소리가 나와도 10%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하루에 그런 제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사실은 누르고 있는 게 중국의 공급망 뭐 네. 오프닝 이건데 이쪽은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중국 당국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런데도 신규 감염자는 지금 뭐 또 다시 늘어나서 그저께 그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가 뭐 2만 명 네. 정도로 한 닷새 만에 한 뭐 2배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베이징은 조금 주춤하는 모양인데 네. 광둥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둥성 쪽에서는 뭐 막 그냥 막고 하니까 뭐 중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막 폭력 시위까지 밤에 막 그냥 바리케이트 부시고 네. 이런 게 영상이 좀 돌다가 또 삭제되고 막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방역은 완화하고 뭐 PCR 검사도 막 중단하고 하니까 독감약하고 뭐 가정용 산소호흡기 막 사재기 하고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중국 인민일보가 그저께 네. 안 되겠다 싶었든지 새로운 조치 이게 이제 완화죠. 이게 과학적이고 정밀 방역을 하려는 거다. 결코 수수방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불만들이 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3년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튀어오르게 마련인데 반발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뭐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뭐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한 명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 안에 있는 7만 명인가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네.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폭스콘 정재호 공장에서는 그냥 막 탈출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무조건 틀어막는 게 힘들지 않나.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우리 백신 좀 갖다 쓰라고 서그만이 권고한 것 귀가 좀 쫑긋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대처가 너무 네. 다르네요. 서방이나 뭐 국내만 해도 네. 그냥 어느 정도 뭐 용인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뭐 가볍게 걸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극복을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중국은 아직도 꽉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될런지 참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중국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중국도 이 빈부격차가 상당하잖아요. 네. 중국 부자들이 어디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지난번에 2019년 그 홍콩 민주화 시위 네. 때 홍콩에 있는 많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싱가포르로 많이 간다는 네. 그런 예. 보도가 난 적이 네.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게 또 지금 좀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블룸버그 보도인데 중국 그 갑부들이 싱가포르로 보따리 싸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그 이른바 공동부유 그러니까 국유기업 이렇게 올리면서 시장 쪽에 이제 분배 네. 쪽에 더 신경 쓰겠다는 거. 이미 집권 2기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완전히 그 상무위원회를 자기 충성파로 채웠기 때문에 이 공동부유는 더 세게 몰아붙일 거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지금 야 이거 이대로 있으면 당한다. 막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 물론 최근엔 조금 좀 루즈해졌지만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했죠. 맞아요. 네. 부동산 개발사들도 뭐 굉장히 막 빡빡하게 하다가 조금 좀 느슨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 민간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빨리 가라앉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이게 민간 기업인들이 해외 이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블룸버그 그 보도를 보니까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른바 패밀리 오피스 이제 네. 부자들 돈 관리하는 네. 그쪽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무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이 싱가포르에 많이 생겼고요. 특히 당대회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문의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 싱가포르가 홍콩을 많이 비교를 이제 하잖아요. 금융 허브라든가 무슨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홍콩이 싱가포르보다 더 강한 면을 이 중국 부자들의 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이제 싱가포르로 간다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그 경쟁은 완전히 싱가포르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블룸버그 드네요. 지역을 보면요. 그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 이제 지난 1월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은 한 해 전보다 한 8% 정도 오른 것 같다. 그런데 네. 다른 주요 도시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가라앉는 내렸으니까요. 상태인데 싱가포르만 유독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중국 부자들의 어떤 이동과 네. 관련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벤틀리하고 롤스로이스 같은 그 아주 최고급 차들도 싱가포르의 신규 등록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골프, 리조트, 회원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에 고급 와인 바 가보셨습니까? 아주 요즘에 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신대요. 아, 네,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투자 이민 컨설팅 하는 그 헬리앤 파트너스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그 중국 부호 한 10,000명 정도가 네. 합쳐서 한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3조 5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해외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전 안 가봤는데 진짜 싱가포르는 지금 아주 그냥 느긋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요번에 네. 그 시진핑 이후에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조금 더 부자들은. 뭐 안전한 네, 생활이나 네, 뭐 네. 세금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부자들. 네.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함께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